발표를 해주시는 이제 박선철 박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는데요. 박선철 박사님께서는 지금 여기 현장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 상황이라 온라인에서 줌으로 발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천을 좀 제거하고요. 네, 박선철 박사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럼 화면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제 목소리는 들리시나요? 예,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아, 네네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앞에서 팀장님이 굉장히 반가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지막 페이지에서도 보셨겠지만, 공간 혁신이란 단어 밑에 가로로 학교 공간 재구조화, 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죠. 예, 이 단어가 들어가는데 5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지금 잠깐 세보니까 2018년도에 제가 공간 재구조화 연구를 했었으니까 부총리님하고 그 정책 설명회 하러 다닌 지 지금 정확하게 5년째, 5년 차 정확하게 5년 차에 들어와서 그 단어가 들어갔네요. 너무나도 제 개인적으로는 좋고요. 무엇보다 교육부에서도 그만큼 이제 오신 분들이 상당한 이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라옵기는 내년에는 그 가로에서 좀 나와가지고 올해는 아마 그 공간혁신이라는 단어하고 좀 이어져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들어가셨던 것 같고 내년에는 이제 그 가로에서 나와가지고 아예 공간 재구조화라는 단어가 좀 독립적으로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미래학교 전환준비 단계 운영 내실화 방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마 제 화면 발표하고 있는 화면의 그 뒤쪽으로 보게 되면 공간이 하나 보이실 텐데 그 노란색으로 천정 칠해져 있고요. 이 학교도 제가 이제 올해 디자인 해가지고 현재 이제 쓰이고 있는 이제 원주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들을 만들 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생각이 다 답은 아니니까요. 제 개인적인 이제 공간에 대한 철학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과연 만들려고 하면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그런 걸 봤었을 때는 미래학교 전환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취지에서 좀 오늘 발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했었던 연구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 참여 디자인 연구부터 DQI라고 불리는 이제 품질 지표 관련된 연구, 무엇보다 이제 보시면 유치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대학교, 또 교육 중에서는 고교학점제, 에듀테크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이 쭉 나눠져 있죠. 이 연구를 보면서 뭐를 이제 알 수가 있냐면 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사실 이런 내용 플러스 다양한 주제들을 또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교육부에서 이만큼 2년 차 돼서 사실 체계를 구축한 것도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영국의 BFS라든지 아니면 미국의 그 No Child Left Behind 그 안에도 이제 학교 공간 재구조와 관련된 것들이 다 사업이 있었는데 그런 절차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사실 이거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추진을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제 저는 전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학교급의 얘기나 이런 걸 이제 집중해서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다 각각 알록달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초, 중고가 다 알록달록해서 다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지역마다 또 특색이 또 다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별성을 사실은 찾아가는 것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려면 이제 기본 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오늘 좀 이제 사중계획 준비 단계하고 연관시켜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연구만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지난해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학교 현장에서 우수한 사례를 하나하나씩 발굴하는데 사실은 훨씬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보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죠. 예, 연수도 사실 보면서 하는 것만큼 더 많이 배우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 시도교육청에서 아까 울산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시스템들을 많이 만드시는데 그 시스템만큼 좋은 사례들이 직접 나와줘야 앞으로 이제 건축가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좋은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은 이거에 앞서 가지고 조금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올려봤는데요. 제가 이제 그 한국교육신문에 이 학교원관 재구조화부터 해가지고 각 공간별로 몇 개의 실들에 대해서는 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접근해야 되는지 이 교육적인 측면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참고를 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교육부에서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 네이버 포스트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스마트하고 이제 그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좀 기고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무료니까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좋은 자료로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래학교 전환 준비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내일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제가 전공했던 건축공학 중에 보면 여기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이제 가치공학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법조화도 돼 있어서 어느 정도 규모 이상 된 거는 이 밸류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야지 승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다 이 건축공학 쪽에는 아예 좀 자리 잡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보시면 이그 곡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세이빙 곡선이고 하나는 실제로 이제 로스 그 비용이 투자되는 그 곡선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 앞 단계에 굉장히 이 세이빙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비용이 굉장히 많고 뒤로 가면 갈수록 기회비용 많이 안 들어가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그 로스는 굉장히 커진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것이 거의 뒤에 것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앞쪽에서 굉장히 우리가 사업 앞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보면 이제 사업 단계별로 쭉 있죠. 그렇다 보면 이게 뭐랑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파레토 법칙이 있죠. 그러니까 전체 한 20%가 나머지 80%의 그 성패를 좌우한다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연관시켜 보시면 되겠는데 이거를 자세히 보시면 우리 사전 기획 그 가이드라인에서 대부분의 분들이 많이 안 보시는 게 이 미래학교 전환 준비라고 하는 것이 이 스텝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교 전환 준비라는 게 사업 사전 기획, 그러니까 사전 기획이라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사전 사업 선정 뒤에 단계잖아요. 이 뒤에 단계 이 앞에서 하는 사업 선정 앞 단계의 계획 수립 단계에서 미래학교 전환 준비라고 하는 것을 이 학교 현장에서 지금 하도록 이렇게 권장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앞에서 이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 전환 준비 단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뒤에서 이 사업 실패 내지는 성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이랑 이게 사실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그 관념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동안에 제가 한 100건 정도의 사전기획 그 보고서를 봤는데 그 사전기획에서 그나마 잘 돼 있는 학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학교 현장에서 이 전환 준비를 위한 단계를 얼마만큼 잘 하셨느냐에 따라서 심각한 그 영향이 있는 것을 제가 대부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실은 이 곡선이랑 이어져서 사실 우리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연관성을 갖출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맺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전환 준비를 충실하게 한 곳이 사업 선정으로도 충실하게 잘 선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선정을 충실하게 한 것이 사전 기획도 결과도 잘 나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설계가 시공하기 때문에 이게 쭉 영향력이 이어져 있는데 앞에 전환 준비라고 하는 것이 거의 7, 80% 이상의 영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미 교육부에서 이제 올해도 이제 이 메커니즘 자체가 이제 좀 아까 말씀드렸던 발표하셨던 것처럼 안전이라는 단계가 이제 추가로 들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이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내지 20년도에 이게 쭉 이제 성장하면서 들어와 있었던 관점 자체도 결국은 핵심적으로 보게 되면 이 앞에 나와 있었던
그러니까 학교 공간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학교 공간 재구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자세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영향을 미치는 그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앞에 미래학교 전환 준비 단계에서 얼마만큼 심혈을 기울였느냐에 따라서 이 스마트, 그린, 복합화가 다 결국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계별로도 따져봐도 마찬가지고 이 구성 요소별로 따져보더라도 이게 얼마만큼 앞에 사전 준비 단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전 단계적으로 내지는 전 범위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조금 생각을 좀 달리 갖고 있는 거는 이 그래프 이제 이 다이어그램에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 공간 재구조화라고 하는 것이 이 스마트 그린 복합화 내지는 학교 안전까지 통틀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실은 스마트 그린 복합화에 대한 거는 이미 교육부에서 정책 자료로 들어가는 게 잘 반영돼 있고요. 학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학교에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했었을 때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하는 그런 안전 측면이지만 사실은 이것도 교육적으로 더 성장해서 이제 뻗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이제 공간 재구조화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이 사전 기획 그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단순히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전 준비 단계에서 충실히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는 OECD 2030에서 얘기하는 스트레 에이전시의 개념에도 굉장히 충실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다양성이나 아니면 독창성 뭐 이런 것들이 쭉 포함될 텐데 그것들을 개발하기 위한 그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전기획 준비 단계 때 그것을 충실하게 얼마만큼 계획했느냐에 따라 내지는 도출하고 뽑아냈느냐에 따라서 사전기획과한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것이 이제 사전기획 보고서에서 그대로 담기고 설계와 시공 단계까지 쭉 이어지는 그거랑 이제 일맥상통하게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2018년도에 그 학교공간 재구조화 연구를 하면서 그 개념이나 정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학교 공간이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재구조화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어떤 얘기를 많이 했었냐면 제가 들었었냐면 우리나라는 이 7.5 곱하기 9짜리라고 하는 이 교도소와 같은 형태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학교 공간 재구조화 한마디로 미래 학교 내지는 선진국에서 있는 우수 사례와 같은 그런 공간들은 조성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학교 현장의 얘기들이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이미 아니죠. 이미 아니고 저도 사실은 그걸 깨는 이제 뒤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사례들을 만들면서 이미 깼고 많은 전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아직은 이제 소수이긴 하지만 그런 사례들이 이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미 이 가이드라인에서 7.5 곱하기 9짜리 우리 뭐 아주 모드라되고 교도소와 같은 학교들도 이미 그 안에 내용이나 그런 활동들은 그 이미 그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그걸 지원할 수 있게 얼마든지 재구조화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이제 도면을 이렇게 그리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그림이 이제 제가 컨셉 디자인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고요.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시 설계자한테 그러니까 설계 단계죠. 설계 시공 단계 있는 설계 단계의 단계에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앞에 사전 기획 단계 때 어떠한 그 그림이나 공간 구조 철학, 공간의 철학이 담겨져서 이 실시 설계자한테 넘겨지느냐, 내지는 시공자한테 넘겨지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카피가 돼요. 네. 그만큼 이 앞 단계 때, 그러니까 이 사전 기획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전 기획 준비 단계 때 어떠한 것들이 과연 도출되느냐, 어떠한 노력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 실시 설계 도면까지 보시게 되면 공간 구조가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디테일한 이 세세한 치수만 들어가고 마감만 들어갔지 안에 내용이나 구조는 동일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이 사전기획 준비 단계 때 우리가 노력을 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 반영해서 이제 제가 지원 학교인데요. 요 단간 이제 제가 편집을 해서 2, 3분짜리 정도로 만들어 봤는데 요걸 보시면서 어떻게 이게 교육적인 거
내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창의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아,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다음 시간 뭐예요, 시간표? 자율치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친구들아, 다음 시간에는 뭡니까? 다음 시간 뭐예요, 시간표? 자율치료. 자율 선택지. 아까 또 교실, 쉬는 시간에 교실 들렸다가 수업하러 와요? 네. 자, 친구들아, 잘 가고. 전체적으로 원주 치학고의 고교학점제 공간을 만들 때는 가장 중요한 컨셉은 다양한 교수 학습을 반영할 수 있는 러닝센터 형태로 꾸미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러닝센터 안에는 크게 4가지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론 강의 공간, 두 번째로는 토의 토론 공간, 세 번째로는 개별 학습 공간, 네 번째로는 휴식 공간,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한 4가지의 공간을 각 층마다 다양하게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4층 공간의 핵심은 이론 강의 중심의 러닝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계단형의 강의실을 둬서 미리 대학에 내가 가서 생활을 하는 듯한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3학년 학생의 특징상 공강이라든지 아니면 소인수 강의가 많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공간에서 개별학습 내는 소인수 강의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3층 공간의 핵심은 블렌디드 학습을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운데 수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그 옆에 있는 개별학습 공간에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정보 검색이라든지 개별 스터디를 진행을 하다가 다시 선생님하고 모여서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하는 이런 블렌디드 학습을 집중적으로 이제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2층 공간은 중학교에서 바로 올라온 이제 학생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조금 개방적이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소인수 학습 공간을 중앙에 둬서 사실 양쪽에서 이렇게 어느 공간에서든 수업을 하다가 언제든지 다시 소인수 학습 공간으로 모여서 서로 토의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양쪽으로 다 통행이 가능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이 학교와 이렇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좀 조성을 했습니다. 공간이 바뀌어서 집중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고 시설이 대학 시스템이랑 비슷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친구들의 참여도가 더 높아진 것 같아서 좋은 결과를 봤다고 생각됩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 친구한테 모르는 문제 물어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선생님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수업이 방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되는데 아예 수업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되니까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생각은 이 사업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런 거 봤을 때 가장 큰 관점은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이것은 사실 키포인트가 아닙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최종 목적이 뭐였냐면 그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아이들에게 다양한 수업, 그리고 또 수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 그래서 그걸 겪고 학습 효과랑 이어지는 거, 이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무엇을 느끼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사업 성패를 따져봐야지 공간이 뭐 이렇게 얼마큼 바뀌었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사업을 뭐 성공했느냐 아니냐를 보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하고 예상 문제점을 약간 뭐 그냥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한 거는 검색이 엄청나게 빨간색이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키워드로 사람들이 찾은 건데 그거는 많은데 보시게 되면 미래학교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 검색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 미래학교 전환에 대해서 아제나 학교 현장에 이렇게 많이 이제 보급이 덜 돼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사전 기획 보고서 중에 한 건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사용자 참여 디자인 워크숍을 쭉 이렇게 5차에 걸쳐서나 이렇게 사전기획가 분이 너무나도 열심히 하셨는데 그 5차에 걸쳐서 얘기 나온 것이 공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공간 얘기만 나온 게 뭐가 문제냐 얘기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이 아까 이미 팀장님도 너무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교육이 핵심인데 교육에 대한 얘기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거의 다 공간만 다루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아직까지 좀 한계로 부딪힐 수 있겠죠. 이렇게 나왔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제가 이제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 학교에서 했었던 워크숍인데 이게 뭐를 한 거냐면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이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이 교장 선생님 제 연수를 들으시고 저한테 학교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수업이랑 연결시킬지 워크숍을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교사학습 병별로 이렇게 스티커를 만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첫 번째로는 1단계는 붙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는 그중에서 실제로 선생님이 하고 계신 수업 방법만 남겨놓고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 공간 활용에 대해서 생각을 했지 내 수업하고는 안 했고. 예, 이게 어떤 단계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2단계로서 처음에는 가능성 있는 걸 붙였다가 실제로 선생님이 수업에 가능한 것만 남겨두라라고 해서 지금 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경우가 이 교육과정이나 수업에 대해서 고민 없이 지금 추진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사례처럼 실질적으로 수업에서는 더더욱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의 최종적인 목적 내지는 목표에 거의 부합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아까쯤에 보셨지만 공간적으로는 괜찮습니다.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네, 8억이나 들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보시게 되면 실제로 쓰이는 거 보면 전혀 못 쓰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왜 미래학교 전환 준비 단계를 충실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또 학교 사례인데요. 이것도 이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창문이면은 무조건 카페트를 깐다고 보면은 카페트 깔았을 때 더 잘 어울리는 걸 골라야 되는 거 아니야? 두 개 중에? 응. 뭐가 더 잘 이게 어울리는 더 잘 거야? 어울리긴 한데, 그치? 이게 어떤 차이점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냐면요. 이 A 학교와 B 학교의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A 학교는 똑같이 1차 워크숍인데도 저 툴킷을 저대로 서로 설명하다가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학생들이. 근데 B 학교 같은 경우는 1시간 반 만에 이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참여를 하려면 중요한 거는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역량이 돼야 됩니다. 무슨 역량이 돼야 되냐면 자신들의 의견을 건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져야 돼요. 그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처럼 사전기획 단계 때 막바로 들어와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B 학교도 이런 결과물이 나왔었던 이유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한 반년 정도를 이 학교 선생님이 이런 워크숍을 이미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학교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 봤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불과 1시간 반 만에 처음 1차 워크숍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전기획 단계 때 이게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미래 학교 그 전환 준비 단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선생님들뿐만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수업에 대해서 선생님들 고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이런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미리 이제 준비를 해야 내실인데는 이제 사전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5분 동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미래학교 전환 준비 단계 때 이제 어떤 거를 좀 했으면 좋겠느냐.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안인데요. 좀 줄이자면 사티라고 좀 이름을 만들어 봤습니다. 사티. 한 4가지 정도를 좀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T자로 시작하는 이걸 좀 만들어 봤는데요. 첫 번째는 팀입니다. 팀.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자꾸 건축적인 거, 공간적인 거에 초점을 둬서 그런데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이 교육 과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수업에 대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사업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들께서 직접 모든 걸 다 하는데 그 뜻이 아니라 교육 과정에 대해서 가장 전문가는 선생님이잖아요. 건축가가 아니잖아요. 사정기획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인벌브해야 된다. 의미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뭔가 많은 것을 일을 해야 된다. 그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지금 있는 구조처럼 어느 한 선생님이 총대 메고 그것을 특히 뭐 대부분 보직 선생님이 한 분이 그냥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다가 번아웃돼서 좀 있으면 그냥 다른 학교로 옮기시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적어도 한 세 선생님이 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이제 총괄하시는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에서 총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사업 추진이라는 건 인사이트 투어라든지 사용자 체험 디자인 워크샵 이런 것들을 별도로 담당할 선생님은 한 세 분 정도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무게를 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맨 위에 있는 교육 과정 총괄 선생님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진 다음에 이걸 수업에 태우는 것이 99% 중요합니다. 99%. 예. 공간이 만들어진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이 교육과정 총괄 선생님이 이 앞 단계부터 쭉 쫓아가시면서 뒤에 운영 단계까지도 같이 이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뒤에 보이신 저런 학교라든지 앞에 영상에서도 원주 치학과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선생님을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네, 지금도 얼마 전에 몇 주 전에도 만나 뵙고 과연 그럼 그 공간이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문제점은 뭐냐 또 장점은 뭐냐 이런 얘기를 직접 듣고 하면서 실제로 그걸 검증하는 그런 단계를 가져야지 그냥 공간만 띡 지어놓고 끝나면은 사실은 이 사업의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투어입니다. 여기서 투어를 얘기하면 여기 마지막 보시는 거는 대부분 학교가 인사이트 투어를 생각하세요. 사실 이 사업의 핵심 목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건축을 보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럼 뭘 보는 게 핵심이냐? 교육과정을 보는 게 핵심이에요. 그럼 교육과정이라는 게 뭐냐? 다른 학교에서 수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게 이 투어의 핵심이에요. 인사이트 투어에. 인사이트를 공간을 인사이트 하면 안 되거든요. 공간을 인사이트 하기 이전에 교육과정을 인사이트 먼저 해야 되죠. 그럼 과연 다른 학교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어떠한 교육과정이 바뀌었는지 수업이 바뀌었는지를 먼저 인사이트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간 투어를 하게 되는데 이 공간 투어를 학교 투어랑 제가 분리를 해놨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보면 학교를 먼저 보세요. 학교를 먼저 보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면 학교는 학교라는 정형적인 거에 딱 갇혀버립니다. 그 학교에. 예, 창의성이 더 이상 발현되지 않아요. 딱 갇혀져 있게 돼요. 틀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교를 보시기 이전에 이런 공간, 우수한 건축물들 있죠. 예, 서울에 내지는 지역마다 이렇게 좋은 건축물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데 없으면 카페라도 가세요. 카페라도. 예를 들어서 뭐 S자로 시작하는 카페든 뭐 P자로 시작하는 카페든 T자로 시작하는 카페든 이런 데를 좀 많이 가세요. 그런 데서라도 건축적인, 공간적인 그런 영감을 얻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수한 학교에 가셔 보시는 것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테크닉입니다. 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 학생들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가장 필수적인 거는 이 디자인 도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툴킷을 내가 사용할지. 그런데 그 앞 단계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익히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자 참여 디자인을 학교에서 의견을 주면 사전기획가가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것을 반영하는 그런 걸로 이해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예요. 예, 그거는 사용자 참여 디자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 철학이나 그 히스토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아까 제가 했었던 연구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참고를 해서 반드시 그걸 읽어보시고 개념을 가지시고 이제 사용자 참여 디자인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 도구를 익혔으면 반드시 학교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한 단계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제 트레이닝인데요. 이것이 적용되었으면 이 수업을 공간에 연계해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실제 공간 배치도 해보고 무엇보다 이제 마을학교 이런 개념, 학교 복합화 있었죠. 이런 측면에서 마을학교 개념을 이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 학교에 맞는 특색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데도 굉장히 이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이런 툴킷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